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하나학교 K리그1 3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다만 3라운드 역시 4라운드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업로드하는 일자를 프리뷰의 경우 이틀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첫 경기 이틀 전후로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리뷰 시간과 겹치면 리뷰는 하지 않고 결과만 본 후에 프리뷰를 하는 것을 우선은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고요. 그래도 리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좀 몰린 기간에는 리뷰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있기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당분간은 프리뷰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3라운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김승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을 득점한 수원FC는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준 선수가 지속적으로 뚫어낸 울산현대에 결국 방점을 찍고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잭슨과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공을 밀어넣었고요. 이후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바코가 67분 속죄포를 써올리면서 2대1 울산현대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개인적인 MVP 바코입니다. 다음 수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 끝까지 아주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수원삼성이 슈팅을 초반에는 좀 많이 하다가 이후에는 제주유나이티드도 간간히 슈팅을 하는 경우를 보여줬는데, 결국 수원의 골문을 뚫은 김주공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제주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적인 MVP 김주공입니다. 다음은 성남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양팀 확연한 경기 양상이 있었습니다. FC서울은 공격을 하고 성남은 수비를 하는 그런 양상을 띈 경기였는데, 결국 FC서울이 성남의 골문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VP 박수일입니다. 박수일 선수의 MV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장으로서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많이 뛰어다녔고 그 결과 결국은 성남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수일 선수를 MVP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준엽 선수의 득점에 힘입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원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인천이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이렇다 할 득점 찬스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0대0으로 경기가 종료되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이명주 선수의 롱킥을 받은 김준엽 선수가 논스톱으로 바로 마무리를 하면서 1대0 인천 유나이티드가 극장골에 힘입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VP 이명주입니다. 중원에서 김동현, 김대우 조합을 적당하게 잘 틀어막았고, 이명주 선수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롱패스는 상당히 클래스 있는 롱패스였기 때문에 이명주 선수를 MVP로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3월 1일 7시에 열렸던 전북현대와 포항슬러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 이전에 전북현대에서 송민규 선수를 앞세워 강철은 녹색 엔진이 된다라는 포스터를 내세워서 포항을 어떻게 보면 자극 아닌 자극을 했는데요. 결국은 정재희 선수가 후반 74분 역습을 통해서 정확한 슈팅과 함께 득점을 만들면서 포항 스틸러스가 1대0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경기 이후에 현대자동차의 엔진이 녹슬었다면서 전북 현대의 어떠한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찌되든 간에 정재희 선수의 재발견을 했던 포항 스틸러스가 결국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대구와 김천의 경기. 이 경기 역시 3월 2일 7시 반에 열렸습니다. 전반 25분 고재현 선수가 세컨볼을 득점했던 고재현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1대0 김천 상무를 상대로 대구FC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김천 상무도 몇 번의 기회를 잡았고 대구FC 역시 몇 번의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양팀 다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MVP 오승훈 선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성남FC 순위는 현재 11위, 수원삼성의 순위는 현재 10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1승 2패, 수원삼성이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절치 부심하는 마상훈입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던 마상훈 선수 한 경기에 퇴장 징계를 받고 이번 경기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상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힘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바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상훈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상훈 선수가 후반에라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톱을 기용하면서 조금 더 수비적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FC서울전은 상당히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원톱에 물리치를 두었다가 후반에 전성수 선수,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압박에 특화되어 있고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전성수 선수를 기용하는데 굉장히 수비적인 라인업을 구성했었습니다. 연패를 끊기 위해 굉장히 처절했고 결국은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FC서울과의 무승부를 거뒀고요. 성남FC는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원 삼성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로닝은 득점을 빼고 다 했습니다. 헤더, 역습 상황에서 슈팅, 여러가지 태클을 버티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여러가지를 다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점이 수원 삼성 입장에서 또 그로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삼성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김건희의 복귀입니다. 지난 인천전, 개막전에서 인천전에서 강민수 선수에게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로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던 김건희 선수이기 때문에 김건희 선수가 두 경기 퇴장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수원 삼성의 공격진에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원 삼성 계속해서 한 끗이 아깝습니다. 슈팅도 계속해서 하나 차이, 흔히 말하는 깻잎 한 장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하나씩 아쉬운 수원 삼성입니다. 그로닝의 슈팅도 그렇고 정성원의 중거리 이런 것들도 한 끝이 아쉬웠고요. 지난 김주공 선수에게 실점을 했던 것도 태클 한 끝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할 수원 삼성이겠고요.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 삼성 상대로도 우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통 백스리를 가정해서 이제 윙백을 사용해도 이제 3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남은 정말 5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풀백 이지훈, 오른쪽 풀백 이시영,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 3명은 최지묵, 마상훈, 권한규입니다. 이 센터백 라인업은 백스리 시스템을 가용할 때도 이 선수들이 센터백으로 주로 나왔고요. 박수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지훈 선수가 왼쪽 자리를 봤는데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기도 어려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활약이었습니다. 후키파는 당연히 김영광 선수가 맡겠고요. 이제 위에 중원에는 박수일, 권순형, 이종성 그리고 박지원입니다. 김민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박수일, 권순형, 이종성, 박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권순영 선수와 박지원 선수는 공격 시에는 측면으로 벌려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원으로 좁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지훈 5백을 사용하다 보니 이지훈 선수나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측면 수비를 담당을 하고 그 밖에 박수일 선수와 보시면 여기 박지원 선수가 수비 시에는 이렇게 라인을 4명이 구성을 합니다. 박수일 선수도 안에 좁혀 들어오고요. 대신에 이시영 선수와 이지훈 선수가 여기 가운데 센터백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측면에 나서서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톱 뮬리치 자리의 경우 뮬리치던 전성수던 어떤 선수든지 지금은 원톱 상황에서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의 라인업 보면요. 양형 골키퍼, 백스리에는 불트위스, 민상기, 이한도, 윙백진에는 박형진과 장호액, 중원에는 최성근, 강현묵, 정승원, 투톱은 김건희와 그루닝입니다. 사실 이 라인업 지난 경기에도 비슷하게 나왔던 라인업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업 그대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이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최근에 장호익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운 선수는 이한도 선수가 되었고요. 정승원 선수는 사실 전술적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중원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윙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박건하 감독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박건하 감독의 다른 선수 이용도 조금 더 올라와야 정승원 선수의 기용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원 선수는 때에 따라 중원에 있다가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전에 3-4-3 내지는 3-4-2를 사용했던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 그랬던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자,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경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현재 순위 6위, 대구는 현재 순위 8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 역시 강원FC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입니다. 강원FC 지난 경기 아쉬웠던 마판 뒷공간 허용이 있었습니다. 이명재의 롱패스 한 방에 백스리 라인이 무너지면서 김진엽 선수에게 굉장히 극장골을 실점을 했는데요. 강원FC의 센터백진이 현재 김영빈, 서민우, 임창우인데, 이 점을 조금 더 보완을 하지 않으면 강원FC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노를 조금 더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디노 선수가 굉장히 괜찮은 공격수고 슈팅력도 좋고 피지컬도 어느 정도 있는, 침투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디노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것이 강원FC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점이 아닐까 싶고요. 다행히 서민우는 백스리 자리에서 상당히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맡겼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량도 있고 패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존의 수비수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민우 선수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이 강원FC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강원FC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즌 데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FC도 보겠습니다. 대구FC는 퍼포먼스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수비, 후역수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러가지 공격 전개 과정에서 침투 패스를 찔러주면 세진이야, 고재현, 때에 따라서 김진혁 선수가 그것을 받아서 득점하는 경우도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 큰 센터백이죠. 정태욱이나 김진혁, 에드가, 이런 선수들이 떨궈주면 세컨볼을 고재현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슈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마무리를 짓거나 하는 그런 대구FC의 상당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 과정에서 김진혁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진혁 선수가 사실상 프리롤로 뛰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라인업에는 최근에 에드가 선수가 후반에 교체로 나오면서 김진혁 선수가 먼저 스트라이커로 나오는데, 에드가가 오지 않더라도 김진혁 선수는 수비도 가담하고, 가장 일선에서도 어느 정도 공격에 참여하면서, 공격과 수비로 오가는 사실상의 프리롤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혁 선수의 체력이 어디까지 버텨주느냐가 좀 관심사가 될 텐데, 우선은 시즌 초반에는 대구FC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승훈 선수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최영훈 선수가 있음에도 왜 대구FC가 골키퍼 영입을 그렇게 원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요. 골키퍼 유성은, 백스리에는 김영빈, 서민우, 임창우, 윙백 자리에는 정승용과 강지훈, 중원에는 김대우와 김동현, 왼쪽과 오른쪽 공격수에는 각각 김대원과 황문기, 토비는 이정협입니다. 아직까지 디노의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일단은 이정협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 있고요. 이 예상 라인업은 선발 라인업이 아니라 예상 라인업,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선수의 라인업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선발 라인업 예측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정엽 선수가 톱 자리에 일단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디노 선수의 폼은 아마도 A매치 기간 동안 팀에서 잘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용수 감독이 잘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FC 라인업은 지난 경기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대구FC 역시 라인업을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골키퍼 오승은, 백스리에는 박병현, 정태욱, 조진우,
윙백 자리에는 케이타와 이태희, 중원에는 이진용과 라마스, 2선에는 세진행아와 고재현, 톱에는 에드가입니다. 사실 김진혁 선수를 왜 빠져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김진혁 선수를 어디다 위치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에드가가 후반에 들어와서 원톱 자리에 서지만, 사실 이 원톱 자리는 좀 고민이 됩니다. 에드가의 사진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일단은 초반에는 김진혁 선수가 나올 건데, 이것을 우리가 꼭 3-4-1로 볼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즌 중반까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진혁 선수가 출장을 하면 일단은 선발 라인업상은 톱 자리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홍정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박병현 선수가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습니다. 정태욱 선수는 오른쪽 센터백을 보다가 홍정훈 선수의 자리인 볼플레잉 센터백으로 들어갔고요. 정태욱 선수가 빈 자리는 조진우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김진혁 선수가 이 자리에서도 빠진 것이기 때문에 센터백 자리에는 김진혁과 홍정훈이 모두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리를 박병현과 조진우가 메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순위 현재 2위, 포항 스틸러스의 순위 현재 3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1승 2무 1패 동률이었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경기를 노렸습니다.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원래 나오던 선수 중에 일부는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반석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 강원전 승리는 상당히 행운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 물론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돌리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비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득점이 나오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김보섭과 김준엽 두 오른쪽 윙백이 상당히 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보섭 선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C서울의 측면이 상당히 약점이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 점을 잘 노리면서 김보섭 선수를 잘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준엽 선수도 폼이 좀 올라왔습니다. 김준엽 선수가 사실 김보섭 선수의 어떤 로테이션 자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마지막에 침투를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은 조성환 감독에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용재 선수의 폼이 조금 더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톱 시스템을 쓴다고 해도 지금처럼 3톱 시스템을 쓴다고 해도 이용재의 폼이 조금 더 올라온다면 인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런 점을 조금 더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갓기동 그 자체입니다. 기동 매직 솔직히 시즌 전에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김기동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부활이 합쳐지면서 정말 좋은 흐름 타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이에 더해 엄청난 크랙인 정재희는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역습 상황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재희 선수의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북 현대와의 경기가 상당한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재희 선수가 이렇게 잘해준다면 포항 스틸러스는 조금 더 높은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정식 톱이 오면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모 선수가 제로톱 내지는 펄스나인으로 잘해주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세스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 작업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백스리에는 오반석, 강민수, 김동민, 골키퍼는 김동원이고요. 윙백에는 강윤구와 김준혁, 중원에는 여름, 이명주, 3톱에는 김도혁, 홍시후, 모구섭입니다. 오반석 선수가 지난 경기 돌아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몰래 지난 시즌 인천의 주전이었던 델브리치, 강민수, 오반석은 델브리치의 폼이 아직까지 좀 덜 올라온 모습 보이면서 일단은 김동민 선수가 좀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태희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돌아오면 이태희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지만 김동원 선수가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윙백 자리에는 지난 경기 득점을 했던 김준엽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포항 슬러스에 빠른 선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정재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좀 대비하려면 김보섭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중원에 있는 여름과 이명주는 뭐 믿고 보는 중원 조합이 되겠고요. 쓰리톱 역시 개막 전부터 쭉 유지되어 오고 있는 조합입니다. 뭐 인천 유나이티드의 라인업 더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진 않을 것 같고요. 포항 슬러스입니다. 포항 슬러스 윤평국 골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기렌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신광훈, 고영준, 윙에는 임상엽과 이광혁, 톱에는 이승모입니다. 임상엽 선수가 감기에서 복귀해서 지난 경기 괜찮은 활약 보여줬고요. 이광혁 선수 역시 괜찮았지만 역시 정재희 선수의 활약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재희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 경기를 한 지 3일 만에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광혁과 임상엽 선수가 윙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광혁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정재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뭐 포항 슬러스 라인업의 특이점은 딱히 없고요. 뭐 지난 경기들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윙 자리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자, 포항 슬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의 순위 현재 5위, FC 서울의 순위는 현재 4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김천 상무입니다. 중원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중원 구성 보통 정현철, 고승범, 이영재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선수들 뭐 정현철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K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들입니다. 이영재, 고승범 모두 지난 터키 전지훈련을 갔다 왔던 국가대표 선수들이고요. 정현철 선수 역시 국가대표까지 다녀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원볼란치를 선다고 해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권창훈의 빈자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중원에서 이영재 선수가 찔러주면 침투해주는 움직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침투를 조규성만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어닥 선수와 서진수 선수의 돌파가 혹은 침투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조규성만 잘 막으면 김천 상무의 공격을 막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권창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조금 더 아쉬웠고요. 수비진 전동은 필수입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나가면 수비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 포항에게 실점할 때도 그렇고 대구 세징야였나요? 고재현 선수에게 좀 돌파를 허용하면서 실점은 안 했지만 뭐 여러가지 상황도 그렇고 조금은 아쉬운 수비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의 경우. 이 점을 수비진 정돈을 통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 권물대올라 감독이 되겠고요. 이 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권물대올라 감독이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FC 서울 조영욱 선수가 지난 경기 약간의 기복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과의 경기가 좀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에 기성용 선수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앱스원은 일단은 클래스 있는 팀 상대로 첫 시험대입니다. 물론 현재 순위에 따라서는 인천 유나이티드도 만났고 하면서 클래스 있는 팀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대급 자원이 즐비한 팀을 상대로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공간에 조규성과 권창훈을 조심해야 한다고 썼는데 권창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복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권창훈 선수가 없다면 뒷공간은 일단은 조규성만 막아도 된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봐야겠죠? 예상 라인업 먼저 김천 상무입니다. 골키퍼 구성윤, 백포 라인에는 유인수, 박지수, 하창래, 정동윤, 중원에는 정현철, 이영재, 고승범, 윙에는 서진수와 지연학, 톱에는 조규성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천 상무의 키는 여기 있는 지연학 선수가 되겠죠?
명준재 선수가 지난 경기 약간 햄스트링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은 지현학 선수가 활약을 좀 많이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현학 선수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김천상무의 팬분들이나 뭐 관물대올라 감독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한참 관물대올라 감독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관물대올라 감독님께서 오른쪽 윙에 권창훈 선수가 아니더라도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마인드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현학 선수의 어떤 그런 조금 활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FC 서울은 라인업 똑같을 예정입니다. 양한빈 골키퍼, 백후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고요한, 윙에는 나상호와 강성진, 톱에는 조용욱입니다. 아무래도 FC 서울은 조용욱 선수가 살아나줘야 합니다. 조용욱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으면 톱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나와서 뛸 수 있지만 지동원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조용욱 선수가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조커로 지동원 선수가 나오는 게 팀 입장에서도 조금 더 파괴적인 라인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용욱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FC 서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천상무와 FC 서울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은 대망의 현대가 더비 보겠습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 7위, 울산현대 현재 순위 1위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1승 2무 1패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 이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도 돌렸습니다. 사실 현대가 더비가 전북현대에게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과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인데 아쉽게도 포항 슬러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처져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아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도 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된 상태로 울산 현대를 맞이하게 된 전북입니다. 다음으로 홍정호 파트너는 누구입니다. 구자룡 선수가 나와도 만족스럽지 않고 박진섭 선수가 나와도 만족스럽지 않은 현재 전북 현대 센터백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홍정호 파트너는 누가 돼야 되냐? 현재 일부 사이트에서 전북이 현재 김천에 있는 모 선수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수를 노려도 일단 돌아오는 게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입은 쉽지 않고요. 차라리 외국인 선수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 일류첸코를 산동 타이산에 팔던지 바로를 현지에서 그냥 계약을 정리하던지 그렇게 해야 홍정호 파트너로 외국인 센터백을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굉장히 포스터도 걸고 전북현대 상당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정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현재 분위기가 조금은 낮춰져 있을 텐데 이 경기를 현대가 더비를 승리로 만들어야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울산현대의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아마노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마지막에 조금 햄스트링이나 다리 쪽을 잡으면서 절뚝거리면서 교체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이전까지 아마노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 모여대대 상황에서의 킥, 이런 점들이 모두 좋은 아마노 선수입니다. 아마노 선수가 킥도 좋고 침투 패스 찔러주는 것도 좋고 얼리 크로스도 좋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울산현대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울산현대 제로토 전술이 지금까지 성공하기까지는 아마노 선수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오나르도 투입으로 공격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후반 초반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교체에 투입이 됐는데요. 확실히 중간에서 톱이 버텨주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울산현대 팬분들께서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득점은 하진 못했지만 침투나 중간에서 가져와주는 움직임, 피지컬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 보였고요. 그러면서 울산현대의 공격은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울산현대 세트피스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수원FC와의 경기, 현재 울산현대는 어느 정도 지역 방어를 서고 있는데
수원FC가 그걸 깨기 위해 김대환 선수 쪽에 잭슨 선수를 배치하면서 잭슨의 떨궈준 공을 김승준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울산현대에게 첫 번째 선취골을 넣었던 것이 수원FC입니다. 나시나겔 선수에게 조금 골을 먹히면서 울산현대 팬분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타격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세트피스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울산현대가 되겠습니다. 전북현대가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킥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고요. 이제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포라인에는 김진수, 홍정호, 박진섭, 최철순, 중원에는 류재문, 백승호, 쿠리모토, 윙에는 송민규, 문선민, 톱에는 일류첸코입니다. 골키퍼야 당연히 송범근 선수가 나올 거고요. 저는 센터백 홍정호 파트너로 박진섭 선수를 예상해 봅니다. 구자룡 선수보다도 일단 박진섭 선수는 센터백으로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뛰었고요. 그러면서 박진섭 선수도 한 경기 정도는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어있는 3선에는 류재문을 쓰느냐 아니면 맹성훈 선수를 쓰느냐인데, 맹성훈 선수가 K리그1 무대에 적응이 잘 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성훈 선수보다는 여기 있는 류재문 선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자리는 송민규, 문선민 두 선수 모두 후반에 교체 들어오거나, 문선민 선수의 경우 문선민은 후반, 그리고 송민규 선수는 아마도 전반에 박규민 선수와 교체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쿠니모토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후반에는 김보경 선수가 출전하는 그런 그림이 지속적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톱에는 지난 경기 구스타보 선수가 로테이션 돌리면서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는 일류첸코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현대 입장에서는 일류첸코 선수가 전북현대에서 마지막 득점골을 넣었던 울산현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류첸코 선수가 좀 많은 시간 소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현대도 라인업 보겠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백포라인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김민준, 제로톱에는 엄원상입니다. 일단은 지난 경기는 김기희가 나왔습니다. 상대 라인업에 피지컬 좋은 선수가 라스가 있긴 했지만, 라스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발매치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기희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류첸코의 경우에도 헤더도 괜찮지만 일단은 발밑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가 아닌 김기희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후에 구스타보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온다면 그때 임종훈 선수를 맞춰서 들여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선에는 지난 경기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던 원두재가 선발 출전을 하고, 이규성 선수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노 선수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 넘버 10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공격의 활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호 선수가 드디어 본인의 자리인 왼쪽 윙, 김민준 선수가 오른쪽 윙, 제로톱에는 엄원상입니다. 이제 이 세 명의 선수는 지속적으로 스위칭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요. 사실 톱이 없는 팀의 경우 스위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인 전술이 되기 때문에 울산현대는 이런 점을 잘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야 지난 전북현대와의 지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어느 정도 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비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상 라인업은 선발 라인업이 아닙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프리뷰 보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 현재 순위 9위, 수원FC의 순위는 현재 순위 12위. 지난 시즌 전적 1승 3패로 수원FC가 상당히 앞서 나갔습니다. 이 프리뷰 전에 지난 프리뷰에서 제가 수원삼성이라고 잘못 말을 했더라고요. 수원FC 팬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김주공이 완벽하게 가세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공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좀 더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김주공 선수가 들어오면서 제주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워진 것을 많은 팬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양쪽 윙백이 정말 좋습니다. 정우재와 안현범,
돌파, 공 몰고 들어가는 움직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바로 국가대표 바로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명단에 잘하면 승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들입니다. 다만 뭐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렵고요. 주민규 선수만 터지면 됩니다. 이제 주민규 선수 지금까지 뭐 터닝슛 본인이 갖고 있는 장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득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득점에 물꼬를 튼다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조금 더 좋은, 이 시즌 전에 본인들이 왜 우승 후보 두 팀을 깨낼 수 있는 팀이라고 불렸는지를 본인들이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 공격 라인의 집중력은 필수입니다. 뭐 라스던지 무릴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공격 라인의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요. 공격 라인에서 집중력이 없다면 수원FC 수비는 괜찮기 때문에 실점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실점을 또 아예 안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 무조건 집중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지난 울산과의 경기 마지막에 이승우 선수의 파울은 조금 수원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수원FC 팬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파울이 없었다면 수원FC가 한 번 정도 더 공격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 수원FC는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김동현 감독 전술을 굉장히 잘 짭니다. 울산 현대가 템백을 상대로 상당히 뚫기 고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동현 감독의 전술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3연패를 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순위 12위이기 때문에 수원FC는 정말 분위기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즌 전에 우승 후보로 불렸던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분위기 전환을 한다면 수원FC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그리고 쓰리톱에는 제르소, 김주공, 주민규입니다. 일단 뭐 백스리 라인에 김봉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영준 선수가 원래 자리인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김봉수 선수가 백스리 오른쪽 스토퍼가 됐고요. 이지솔이나 뭐 김경재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윙백이 한번 비슷하고요. 중원에는 윤빛가람 선수가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했나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으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당장 출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영준 선수가 현재 지금 중원 자리에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김중호 선수 지난 경기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링 선수 대신은 일단은 김중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주 유나이티드 라인업은 이 정도 보고 수원FC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유형 골키퍼, 백스에는 곽윤호, 김건웅, 잭슨, 윙백에는 박민규와 지난 경기 좋은 활약 보여줬던 김상원, 중원에는 박주호, 무릴로, 니실라, 투톱은 이승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원FC 팬분께서 수원FC U22 자문이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라인업이 예상 라인업이면서 가장 긴 출전 시간을 가져갈 선수의 라인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골키퍼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일단은 유현 선수도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려도 어느 정도 잘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백스리에는 곽윤호, 잭슨, 김건웅 공고하죠. 김상원 선수가 지난 울산과의 경기 꽤 잘해줬습니다. 원래 자리는 이제 왼쪽이지만 오른쪽에 나서서도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중원에는 박주호, 니실라, 무릴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폼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좀 발이 맞는다면 충분히 수원FC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톱에는 이제 라스와 이승호가 되겠는데 라스는 현재 팬분들께서 벨트비크 모드라고 할 정도로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아직까지 좀 몸이 안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폼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 점이 조금 더 관전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팀의 라인업 이 정도까지 보겠고요. 이번 4라운드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많습니다. 인천과 포항의 경기도 그렇고요. 현대가 더비는 당연하고요. 많은 팬분들께서 이 경기들 역시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K리그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팬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K리그 자체도 발전해야 하지만 팬들 없이는 K리그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 끝까지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